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미술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각보 액자 만들기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친구들 다 만드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 어, 만들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자료들 한번 볼까요? 자, 활동 순서 이제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료, 그 다음에 켄트지 조각보, 디자인 구상해서 디자인하고, 색종이 자르고, 붙여고, 그 다음에 폼보드, 액자틀 만들기까지 전문 시간에 어, 활동을 했습니다. 자, 요 사진은 완성된 조각보 액자 사진이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바탕 재료를 만들기부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조각보 바탕 재료 만들기는 캔들지 사절지가 필요합니다. 사절지의 규격은 39, 54cm. 그래서 39cm를 한 면을 그대로 살리고 가로면에 39cm 표시를 해서 조각보 바탕에 선을 긋고 만들어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 39cm 가로 세로 39cm 크기의 조각보 바탕 재료를 칼로 잘라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조각보 바탕 재료 캔터지에 이제 조각보 디자인할 부분을 선정해 주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좌우 상하 4.5cm의 위치를 정해서 선을 끊고 중앙에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조각보 디자인을 할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에 들어가는 조각보 붙일 공간에 어, 연필로 자를 쓰거나 자를 써야 되겠죠. 그죠? 직선이 많이 사용되었으니까 자를 써서 이제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먼저 큰 부분부터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9개의 정사각형으로 등분을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누어진 등 9개 정사각형 안에 세부적인 디자인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아, 무늬나 아니면 모양을 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색종이 색깔을 선정을 했죠. 색종이를 써도 되고 한지를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색지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좋아하는 재료를 선택을 해서 어, 디자인한 색종이를 붙이는 것이죠. 디자인한 형태에 따라서 색종이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요 작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조각보의 형태를 잡아주고 그게 맞는 색깔의 색지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작업이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서 자기가 붙이고 싶은 색깔의 색종이를 대고 크기를 표시를 해서 잘라주는 작업이죠. 자, 그래서 색종이의 크기를 정하고 잘라주는 순서는 제가 저번에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하는 방법, 자를 대고 사용하고 칼을 대고 칼을 사용해서 자르는 것, 치수를 직접 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형태 위에 색종이를 대고 눈금을 표시해서 잘라주는 방법.
요것은 자로 재해서 하는 것보다 좀 빨리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이 너무 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종이를 대고 이런 방법으로 써서 표시를 해주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각부에는 똑같은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어,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정사각형 속에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따라서 대각선 형태로 들어가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요게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죠? 거기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주면 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요거 한 색깔, 요거 한 색깔, 그러니까 몇 가지의 요런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색깔은 선택해서, 그죠? 쓰면 되죠. 여기 이 빨강색이고 파랑색이고 노란색이고 연두색 몇 가지를 해서 선택을 해서 요 색깔, 요 색깔, 두 가지 색, 요 같은 색깔, 요거 다른 색깔, 뭐 이렇게 하든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모양이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잘라서 부탁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색종이를 칼로 잘라 가지고 자기가 디자인한 형태 위에 배치를 해보고 바꿀 수 있죠. 색깔이 잘 안 맞을 경우에 이 색깔은 여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체면에 어울릴 것 같았는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색깔을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 색종이를 디자인의 형태에 올려놓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으로서 어, 조각부의 컬러와 디자인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작업으로는 어, 형태에 따라서 잘라진 색종이를 딱풀을 발라서 그죠? 각 형태에 맞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죠. 가장 조각부 액자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뭐예요? 다음 작업은 조각부가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액자에 들어갈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액자 틀을 만드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죠. 근데 요 폼보드 재료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학기에 작업할 활동에는 폼보드 한 장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폼보드를 이제 어, 다시 한번 설명하면 폼보드 한 장에 반 반을 잘라서 다시 반을 자르면 요거는 우리 평면 퍼즐 만들 때는 두 장의 폼보드가 필요합니다. 같은 크기에 딱 폼보드 전체에 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남은 반은 우리 요번에 했던 조각보 액자 틀 만들 때 쓰고 그것도 나머지는 우리 사람 몸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5mm의 폼보드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해서 사서 액자 틀까지 완성하는 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 조각보 캔터제 조각보 붙이는 것까지는 작업까지 해두었다가 나중에 평면 작업 우리 개강 아니고 학교 미술실에서 작업을 할 때 그때 평면 퍼즐 작업할 때 그때 폼보드를 재단을 해서
액자 틀을 같이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액자 틀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40 가로 세로 40cm 크기로 표시를 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이 표시하는 방법,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액자틀 40에 40인 액자틀이 만들어졌습니다. 표시를 한 부분에 따라서 칼로 잘랐죠. 자를 때도 그죠? 칼을 너무 많이 칼날을 너무 많이 내지 말고 건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5mm 단면에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에 잘라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자른 면이 깨끗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랐으면 액자 틀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액자 틀은 어때요? 중간에 비어 있어야 됩니다. 틀은 테두리 부분에만 들어가죠. 조각보 완성한 그 캔트지 위에 테두리 부분에만 이 액자 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에 40인 이런 테두리 액자틀을 테두리를 이제 중간 부분에 30cm, 30cm를 이제 표시를 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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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를 해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줄을 끊고 그죠? 그다음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꺼서 칼로 중간 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잘라진 완성된 액자 틀이에요. 그죠? 그래서 폼보드 바탕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액자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액자 틀에 붙일 색지를 선정하고 액자 틀의 규격에 맞도록 색지를 잘라줘야 되죠. 재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가 캔테지에 붙인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 색깔에 맞는 색지를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액자틀에 붙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좀 선명한 중간에 들어간 디자인 조각부 디자인이나 색깔이 드러나게끔 하려면 테두리선을 좀 진하게 하고 그죠? 아니면 좀 은은하게 자기가 명주 조각보 느낌이 나도록 은은하게 하고 싶으면 좀 연한 색지를 쓰는 것도 괜찮죠. 근데 중간에 있는 우리 조각보 색깔이 전체 연한데 그걸 드러나게 하려면 테두리선을 좀 진하게 그죠. 최대한 강한 그런 색깔을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연한 회색 색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40cm로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죠? 40cm로 이렇게 4개가 들어가니까 길게 하라 그랬죠. 밑에도 여기서 자를 대서 40cm를 해서 그죠? 수선을 그어주고 폭은 우리 액자 틀이 40cm고 폭이 5cm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4개의 색지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45도 각이 들어가게끔 해서 액자 틀에 붙였죠. 그래서 45도 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요 45도 들어가는 건 폭이 5cm니까 요것도 5cm로 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딱 45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 같은 모양의 색지를 4개를 만들어 야 된다. 그래서 칼로 잘랐죠. 깨끗하게. 색지는 폼보드 자르는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코너 부분도 모서리 부분도 45도 각에 맞추어서 이렇게 다 내장을 잘라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른 결과가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색지 내장이 잘라졌으면 우리가 아까 폼보드로 만드는 액자 틀에다가 색지를 붙여줘야 되죠. 붙일 때는 딱풀을 써도 좋지만 좀 더 오래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쓰라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쓰는 것도 좋다 그랬죠. 근데 양면 테이프는 아주 얇은 투명 테이프 정도로 얇은
양면 테이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두께감이 없죠. 종이를 붙일 때는. 근데 딱풀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폼보드 어, 상하면에는 종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풀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풀은 좀 있으면 이런 부분이 좀 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투명 페이퍼는 굉장히 접착력이 강하죠. 그죠? 그래서 투명 페이퍼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이 색지 뒤에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모서리가 지금 여기가 굉장히 각이 날카롭죠. 그죠? 예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뜰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 부분이 뜨지 않도록 하는 것도 깨끗하게 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4개의 근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45도로 잘라서 붙였고 꼭 45도로 할 필요 없이 그죠? 액자 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장을 붙이고 그죠?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도 예쁩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의 색지를 폼보드 액자 틀에 다 양면 테이프나 풀을 이용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때요? 그 다음에는 완성된 캔터지 위에다가 붙이겠죠. 그죠? 붙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30cm. 요게 우리가 얼마였어? 4.5cm였죠? 4.5cm고 우리 액자 틀은 40cm로 했으니까 요거는 5cm입니다. 그죠? 그래서 0.5cm 정도 크죠? 그래서 액자 틀을 붙이면 0.5cm 정도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액자 틀이 좀 크니까. 근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캔터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요걸 붙일 때도 뭐를 쓰라 그랬어요? 캔터지 위에 양면 테이프, 아니면 액자 틀 위에 붙여도 되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액자트를 붙여주면 되죠. 근데 여기는 양면 테이프, 딱풀보다 꼭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폼보드가 5cm죠. 두께가 5mm, 5cm가 아니고 5mm이기 때문에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딱풀 쓰는 것보다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는 것이 훨씬 단단하게 액자트를 고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양면 테이프는 어떤 양면 테이프 여러분들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음이 감겨져 있는데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죠. 그러면 요 안쪽은 지금 접착제가 붙어 있고 요 윗부분은 얇은 그런 그 재질의 매끈한 재질의 종이 위에 코팅된 그 종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버리면 위에도 부착할 수가 있죠. 양쪽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를 붙여 놓고 그다음에 이 폼보드 액자 틀을 붙일 때는 양면 테이프 윗부분에 있는 종이를 떼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위에서 딱 붙이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거의 끝납니다. 그죠? 마지막 장이네요. 완성된 조각보 액자의 사진이 왼쪽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마감이 됐죠. 그래서 회색을 쓰니까 어,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테두리에 있는 선이 진해도 안쪽에 있는 게 잘 드러나지만 그죠? 안쪽에 있는 조각보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밝은 색이면 테두리의 색깔을 좀 진하게 하면은 밝은 색이 드러나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있는 저기 조각보의 색깔이 좀 진한 색깔입니다. 중간중간 좀 파스텔 톤도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색에 가까운 그죠?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진한 색이기 때문에
테두리 폼보드 테두리의 색깔을 이렇게 조금 연한 회색을 사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에 선반 위에나 아니면 벽에 붙여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해두면 자기가 아동 미술 시간 2학년 아동 미술 시간에 본인이 만드는 첫 번째 미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쁘기도 하고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좀 성취감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요 아들 나중에 여러분 현장에서 요 아들 지도할 때는 요 아들은 선생님이 만드는 요런 예쁜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계획을 해야 되는 디자인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각보에 실물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든 작품 샘플을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조각보를 이해시키고 준비한 활동들을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의도가 뭐였어요? 첫 번째, 전통 공예품인 조각보를 이해하는 거, 용도가 무엇이고 왜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를 유아들이 조각보를 실물을 보면서 또는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각보를 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액자를 탐색을 하고 관찰을 하고 자기가 다양한 색깔의 색지나 종이를 오리고 또 붙여서 조각보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정형화된 디자인도 있지만 우리 앞에서 조각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하나하나의 형태, 옷감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크기고 모양이 많았었죠. 그죠? 그래서 유아들이 색종이를 붙일 때도 그렇게 다양한 자기가 가위로 오린 다양한 모양을 붙이도록 자유롭게 활동을 하도록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색지를 이렇게 테두리를 붙여주면 깨끗하게 마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조각보 액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2주에 걸쳐서 작업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또 마음에 흡족한 그런 작품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주에 걸쳐서 한 조각보 액자 만들기는 여기서 이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한테 공지를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한 주를 더 이 재택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작업을 지금 녹음하는 다음 주에 결정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그 주에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만약에 결정이 나면 제가 또 공지를 학과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활동들에 대한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자, 안녕.